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젯밤 11시 8분경에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용의자가 흥덕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그의 자수는 상당히 복잡한 경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용의자의 아내가 경찰서에 남편의 자수를 도와달라고 전화를 해서 경찰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잠적한 상태였고 아내는 집에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경찰은 용의자의 휴대전화를 추적하면서 그를 추적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결국 그가 경찰서에 제 발로 찾아와 자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이번 그의 자수는 용의 차량이 BMW에서 윈스턴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의 입장에선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자수에 한몫했다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경찰이 용의 차량을 윈스턴으로 지목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용의자가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모두 우리 국민들의 함께하는 마음 덕분이었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뺑소니 검거율 90%를 상회합니다. 거의 모든 뺑소니가 잡힌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번 사건에 희생된 크림빵 아빠도 이제 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언제라도 찾아오는 붓과 손목의 통증, 목 아플 때 스트랩실. 벌꿀 레몬 성분이 목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임상 결과로 확인된 스트랩실이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켜줍니다. 목 아플 때 빠르고 오래가는 효과 스트랩실 옥시르킷 벤퀴저.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은 금요일인데, 네. 어제 일이 많았습니다. 일이 많았습니다. 예. 네. 오늘 카피는 그래서 어떤 걸까요? 오늘 카피 길티 이렇게 적었는데요. 예. 죄가 있음 유죄라는 뜻이죠. 퀼티거든요. 독일어는.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네. 저는 길로틴도 생각이 나고요. 그렇죠. 말씀. 도스토옙스키 작품 제목 죄와 벌 전에 카피로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참 죄 많은 이 세상입니다. 그 문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거나 회피하거나 하면 더 큰 비극을 만들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이죠. 바로 그런 뉴스. 네. 먼저 떠오르는 게 크림빵 아니에요? 바로 지난밤에 아주 긴박했습니다. 국가수가 그저께 차량을 BMW5만이 아닐 것이다. 이 3, 5, 7 계열일 수도 있고 렉서스 LS일 수도 있고 뉴 제네시스 K7까지 아주 폭넓게 잡아서 예. 혼란이 시작됐죠. 예.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바로 어제 차량을 쉐보레 윈스톰으로 다시 특정하면서 일이 아주 이제 바쁘게 돌아갔고요. 밤에 유력 용의자 자수 이렇게 속보가 떴는데 예. 알고 보니 자수는 아니고 아내가 운전자 남편에게 자수를 권하고 있다. 경찰이 출동해서 함께 좀 자수를 권해줬으면 좋겠다. 경찰이 출동했는데 남편은 집에 없었고요. 행방불명 아니냐? 도주 중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에 속보가 추적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행히 밤 11시가 이제 조금 넘어서 당사자가 자수를 했고요. 당시에 음주운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가족의 반응이 자수해줘서 고맙다. 이런 이제 반응이 나왔고요. 저는 이제 이 정말 출발 새 아침에서도 공개 수배를 일주일 내내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 모두의 관심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지면서 급물살을 탄 게 사실인데 저는 또 어딘가에 관심이 없으면 미제로 흘러갈 제2, 제3의 크림빵 사건이 우리 그렇습니다. 주변에 많이 남아있을 것 맞습니다. 같다. 예,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번에 이 용의자 이게 특히 이제 윈스턴으로 밝혀진 이유가
사고 현장 부근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차량 네. 이 견인 사업소가 있대요. 네. 거기에도 CCTV가 있다는 사실을 맞습니다. 한 게시판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또 올렸기 올려서, 때문에 네. 윈스턴으로 지목할 수 있었고 자기의 차량 정확하게 지목이 되니까 용의자는 아무래도 그렇죠.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이제 사실 이 사람이 BMW에게 나왔을 때는 안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수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뉴스 있습니까? 자, 청와대 폭파 협박범 기억하시죠? 예. 며칠 지나지 않은 사건인데요. 아버지 강모 씨는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자진해서 돌아와준 아들에게 고맙다 표현하면서 아들아 사랑한대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어제 구속됐습니다. 애초에는 실행 의지나 배후도 없었고 해프닝 아니냐? 또 정신병력도 있었고요. 큰 처벌은 어렵지 않겠는가 여겨졌었는데요. 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강한 반사회적 성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거기다 강군이 영장 실질심사에 나서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로 알려진 이 회원을 뜻하는 손동작과 비슷한 제스처를 취한 사진이 유포됐습니다. 예. 그 일베 사이트 내에서도 일베가 또 해냈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예. 손동작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이제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어쨌든 뭐 사실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강군이 과연 길티일까요? 아닐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 있죠? 네, 어제 송영근이라는 이름이 예. 실시간 검색어에 굉장히 떠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신데 일전 국정감사장에서는 이 정미경 의원과 함께 쟤네들은 빼딱해 이런 이제 필담을 주고받은 뭐 그것까지야. 네. 뭐 대놓고 논란의 그런 거 주인공이었어요. 아니니까. 네.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나중에 또 치지만은 즐겁게 사과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전 기무사령관 출신이고요. 3스타로 군을 예편하신 분입니다. 예. 근데 어제 전해드렸던 홍천 여단장의 여군하사 성폭행 그리고 그 참모소령의 이게- 또 다른 성추행 이게 아주 참 부끄럽고 이제 정말 추악한 사태인데 이것을 국회 국방위 현안으로 다루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해당 지휘관이 외박을 못 나가서 그 같은 글쎄.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아니 그러면 20대 장병들은 외박 뭐 한 달에 한 번은 고사하고 뭐 6개월에 한 번 나가는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거? 저는 어떻게 32개월을 복무했죠? 아니 네, 이게 20대. 도대체 논리적 네. 나는 진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딸 키우는 사람으로서 참. 아니 그러면은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시각인가가 아주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걸 굳이 나 진짜 거기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피해자에 남자- 대해서 하사 아가씨. 그러면은 그건 뭐 그러면 요새 군대에서 왜 아저씨 그런다며 서로 소령 아저씨, 소령 아저씨, 장군 아저씨. 중사 아저씨, 네. 장군 할아버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또는 네? 뭐 이제 상사 오빠 뭐 뭐 이렇게 상사 되겠죠. 오빠 참나. 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온라인에서 비난의 화살을 한 몸에 받았고요. 결국은 이제 압박감에 해명을 했는데 하사 아가씨는 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 사과를 했고요. 외박 문제는 전방부대 지휘관이 정상적으로 부대 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였다. 근데 이것도 뭐 좀 이 궁색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자, 송영근 의원 길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요. 저는 길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여성에 대한 이게 사실 여성에 대한 비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모든 그렇죠. 성폭행이라는 것이 뭐 그 하나하나 따져보면 뭐 그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 이게 더군다나 군 무슨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인가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나온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 손 잡지 말라, 뭐 차 같이 타지 말라. 네.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동성끼리 성추행도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남모 병자인가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러면은 아들입니다. 그럼 두 손 잡으면 안 되고 그건 네. 동성끼리도 해당되고 둘이 같이 차 안 되면 차 타면 안 된다는 것도 두 남성도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도 계속 성추행이 나오면 이제 장갑을 끼고 악수를 한다. 근데 수의사법이 계속 그래서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미국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미국식 같은 경우에 첫째 언제든지 외부에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맞습니다.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외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집어넣자는 그렇죠. 거에
거에 대해서 그 병역문화혁신위의 그 의견은 국방부는 좀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놔두고 뭐 두 손으로 악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는 이게 마인드의 문제인데요. 우리 둘이 네. 두 손으로 악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정전기가 일겠죠. 뭐 겨울이니까. 네. 제 손이 좀 건조합니다. 예. 아,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게 전 여성 비하만이 아니라 남성인 저도 좀 비하받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유, 사실 그래요. 무슨, 그게 말이지. 아유. 제가 느낀 이 성적 수치심은 어떻게 될지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네. 있어요. 아이고, 참. 아, 이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요. 요즘에 말 때문에 계속 매를 버는 소식들이 있는데요. 또 말씀드리면 이제 어제 우리 지난해에 세월호 참사 예. 관련해서 인천지법 형사 12부 예. 이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예.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5년입니다. 예. 330억 원대 횡령 혐의. 예, 기소된 이제 이 김필배 씨는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이 이제 오른팔로 지목되고 있었죠. 근데 재판부는 결국 이 사망한 유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계열사가 거액을 횡령했고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유 씨 일가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네. 징역 5년인데요. 참 온 국민이 참담했던 그 사건에 비하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필배 씨가 이제 징역 5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상교통관제센터 진도 VTS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센터장, 관제팀장, 요원들 다 직무유기인데 어떻게 됐냐면 요건 이제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네. 형사 11부. 센터장 김모 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또 관제팀장 정모 씨, 김모 씨, 또 다른 김모 씨 3명인데요.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각 징역 6개월, 또 집행유예 2년. 형은 살지 않습니다. 모두 다. 그 이제 나머지 요원들, 관제 요원 9명이 있는데요. 직무유기죄는 선고유예,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각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벌금형 이렇게 네. 판결했습니다. 이게 적절한 형량일지 또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파장에 비하면 적절한 형량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또 있습니까? 길티, 네. 길티 계속 법정에서 유죄만 나왔는데요. not guilty. 무죄의 뉴스가 딱 한 건 있습니다. 예.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개입 혐의 김영판 전 서울경찰청장인데요. 어제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제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대법에서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 음모죄 요거 무죄 판결 받아서 또 논란이 있었는데 네. 김용판 전 청장은 과연 증거가 불충분했던 것일까? 정말 이노센스 순수한 무죄일까? 요것도 또 지금 여야 입장 또 국민 시각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완전 반대 입장이 있죠. 이때 이제 내부 고발자로 지금까지 역할했던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 지금은 의원이 되셨죠? 판결이 나오자 참담하고 답답하다 이런 성명을 냈는데 이젠 거꾸로 검찰 수사에서 이 권은희 전 과장이 모해와 위증, 무고로 심판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예, 지금 뭐 대법원도 그렇고 거기에서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권은희 수사과장, 권은희 의원은 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통화 네. 기록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동료 경찰들의 얘기들이 정반대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증언이 일관되지 못하다. 네. 이렇게 이제 재판부는 보고 있고요. 또 다음 주 이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네. 2월 9일에는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예. 최종심 판결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내란 음모죄가 무죄가 나왔잖아요. 이석기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때도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했기 맞습니다.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엄격한 증거주의죠. 사실 그렇죠. 법원에 있어서 대법원에 있어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하는 야당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국민들은 그 야당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야당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이 들어요. 건으로 야당의 신뢰 불신이 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법원 때는 전반적인 막 상황이. 어쩌고 얘기를 하고 네. 그건 엄격한 증거주의를 찬성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엄격한 증거주의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실망했다 뭐 했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 민사 결정에서도 예. 자신한테 유불리에 따라서 뭐 판결이 잘 맞습니다. 됐다 틀렸다 하는데 예. 정당들만은 조금 이제 기준은 지켜줬으면 싶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노래를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추천해 주신 곡이 스피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스피드 법정을 막 훑다 보니까 길티 근데 유죄가 너무 많았는데요. 네. 제작진에서는 추천곡으로 Dance with My Father 이거를
크림빵 관련으로 예. 느낌이 있는 노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아기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크림빵 아빠. 그리고 자신의 아기를 생명을 잃게 한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자수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크림빵 아빠의 아버지인데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드리는 곡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되죠. 월요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쉐보레 고객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 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자동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사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사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현 선생님. 영월의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얇아지고 빠지고 가름하고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달 2일 정식 출간될 예정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북측이 먼저 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한 사례, 이런 남북 관련 비화들이 소개돼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요. MB정부 당시에 대북 물밑 접촉에 있어서 상당한 또 이분만큼 잘하시는 분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셨죠.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태호 교수 연결해서 MB정부의 대북 관련 협상 궁금한 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그죠?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이미 다 끝난 상태였는데, 오히려 좀 늦췄다가 이번에 나온 거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아니, 일반적으로 대통령 회고록은 보통 8년, 6년이 지난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많이. 근데 좀 빨리 나왔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네, 생각을 또 바꿔보면은,
그동안에 덜 알려졌거나 잘못 예. 알려진 것 때문에 임기 중에 정책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평가가 계속 이제 방치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차라리 공정하게 예. 필요한 것은 같이 알리고 평가받자 그런 또 의미도 있죠. 예. 자, 먼저 말해요. 그 북측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5차례나 정상회담을 먼저 요구했었다. 이 내용이 상당히 관심을 끄는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제의가 2009년에 왔었던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이제 도발 이전이고요. 예. 임기 이제 2년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이전에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와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나온다고 봐야죠. 예. 취임 첫 한 1, 2년 동안은 도발을 하거나 예. 남한 길들이기를 이제 집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대화에 대한 갈증이 이제 남쪽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쯤에 예. 이제 먼저 유화 정책도 이제 섞어가면서 상황을 보는데 달랐던 점은 이제 햇볕 정책 10년기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먼저 정상회담을 타진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북한이 뜻대로 되지가 않자 이제 먼저 대화 제의 시리즈에 이제 나서게 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죠. 아, 그렇군요. 그때 당시 북측이 남북 정상회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그건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조문단이 내려오기 한 2, 3개월 전부터 예. 비공식 경로로 타진이 계속 왔었어요. 그리고 요구하는 조건도 사실 초지일관 똑같습니다. 아, 뭐였죠? 지금 여기 회고록에 언급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예. 대규모의 쌀 비료, 예. 그리고 아스팔트 피치라든지, 또 금융은행 지원이라든지 일관되게 1년 동안 똑같은 요구사항이 옵니다. 이게 합하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12조 이상의 어치가 되죠. 12조 원. 우리나라 1년 국방비의 한 3분의 1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먼저 남북정상회담을 하자. 이게 2009년의 제안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8개월에 걸쳐서 자. 끈질기게 여러 경로로 제안이 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그죠? 연평도 포격이 있었는데, 아니, 그러고 나서 연말경에, 북한에 누구 뭐 비밀리에 왔다며요? 그거는 이제 회고록에서는 이제 실명을 밝히진 않고 있고요. 예. 다만 이게 한 사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예. 그 도발과 도발 사이에도 또 천안함 문제를 무마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접촉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쌀 지원을 해와요. 그래서 요구해 온다 이거죠. 쌀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사과나 유감 표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조건이죠. 아, 천안함에 대한. 네네. 아. 그러다가 또 이제 연평도가 일어나고 예. 연평도 도발이 있은 다음에 또 우리가 또 국민이 공분해서 여러 가지 억울해하니까 예. 정부에 또 군사 도발이 있을까 또 염려가 됐는지 즉시 또 사람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 사정인지는 몰라도 도발의 결정 과정이 또 석연치 않은 가운데 내부 문제 때문에 또 대남 도발이 일어나면 곧 금방 또 수습을 하고 지원을 바라고 이런 우리가 봐도 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북한의 행동이 2010년에 계속 관찰이 되죠. 그거 참 재밌네요. 천안함 폭침을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쌀 지원해주면 우리가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네.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비밀리에 연평도 포격 이후 그해 2010년 연말에 왔던 사람은 북한에 올라가서 사형당했다며요. 공개 처형. 그 회고록에도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기술을 해놨고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지 뭐 시시콜콜 알려지지 않았던 일을 밝히는 것보다도 예. 당시에 정부가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그리고 북한은 또 어떤 딜레마에 있었는가, 예. 그리고 국민들이 연평도 때 왜 정부가 보복을 하지 않고 너무 소극적이었나 여러 가지 이제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더 불안해하고 또 취약했던 것은 북한 내부 상황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충분히 북한에게 단호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려고 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2011년으로 넘어가면 이때는 김 교수님께서 직접 정상회담 관련해서 북한 측과 접촉을 하신 적이 있었던 때 아닙니까? 이제 당시에 북한이 폭로함으로써 할 수 없이 알려졌던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그것을 좀 바로잡고 예. 그 당시에 어떤 또 조작이 있었는지 예. 그리고 실제 또 북한의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이번에 대통령께서 집어넣자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2011년 5월에 베이징이죠. 여기에서 접촉을 했다라고 북한이 1개월 한 달 만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뭐 남측이 애거를 했다, 돈 봉투를 줬다, 막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시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 읽어보시면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북한의 주장이 틀렸구나. 예. 그리고 이때 상황은 또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도록 기술이 돼 있는데요. 예. 제가 두 가지 포인트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앞에 2010년까지의 논의사항은 예. 북한이 일방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했으면 좋겠으니 과거처럼 전략 물자를 지원해달라. 이것이 화두였고요. 예. 2011년 이 얘기는 이제 천안함과 연평도 사과 문제가 이제 1순위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 도발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이는 우리 국민도 새로운 남북 관계를 납득할 그렇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11년 5월 이후에 만나거나 또 북한과 주고받은 얘기는 사과 내용의 수위였습니다. 예. 얼마나 직접적으로 주어까지 잘 넣어서 자기들이 좀 유감이다, 잘못했다 이 말을 메시지를 해올 것이냐 이 얘기였는데 예.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자고 애거를 했다고 북한이 당시에 발표를 했는데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사과 수위를 낮춰달라고 애걸한 쪽이 당시에 북한이었습니다. 예. 그래야만 또 북한 문제를 우리가 또 제대로 앉아서 경제 문제까지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회담 성사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였는데 오히려 정상회담에 우리가 서둘렀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했다라는 당시의 여러 가지 메시지는 전도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김양건 통전부장이 빈손으로 돌아가면 자기 죽는다. 그 얘기했던 것도 바로 이 회합이었었나요? 그거는 이제 2009년도 얘기죠. 2009년도 예, 얘기입니까? 처음에 이제 북한이 정상회담을 제안해 왔을 때 예. 먼저 정상회담 하자 그래 놓고 들여다 보니까 마음은 제밥에 가 있는 것이죠. 원래 조목조목 구체화된 조건 사항들을 처음부터 가져왔는데 예. 결국 저는 여러 가지 핑계로 보는데요. 예. 그것이 뭐 김양건 본인 한 사람의 생각은 아니었을 테고 예. 그 많은 중요한 물자 지원이 북한 통치 자금으로서 절실했던 것이고 새로이 들어선 이 정부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또 새로운 접근을 하다 보니까 북한이 견디다 못해 힘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이런 비화들이 공개가 됨으로써 두 가지의 파장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이 어떻게 반발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요.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현 정권이 대북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제약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느낌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정반대의 주장이 저는 훨씬 더 강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북한이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짓말을 하면서 네. 남북 관계를 농락하려고 했던 시도가 수십 년간 수십 차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북한이 파장을 일으켜서 우리한테 피해를 입힌 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가 있는 진실을 알렸을 때 북한이 화낼 게 없다 봐 걱정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게 오히려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엇박자를 내면서 어디로 갈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네. 정상회담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대화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무엇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지 네. 그러면 과거에 북한이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시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참고 자료를 할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좋은 또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고쳐줄 수가 있고 좋은 길로 가려고 마음먹었다면 훨씬 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북송금 특검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이렇게까지 남북정상회담은 항상 이 돈 문제가 튀어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북한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북한의 자세는 당분간 고쳐지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제 교류도 예. 시장을 확대해주고 북한 주민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경제 협력들을 자꾸 개발해 나가고 네. 선제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데 그동안 우리 전문가들조차도 북한 정권한테 지원을 하면은
화해주의자고, 그 다음에 북한 정권한테 전략물자를 막으려고 하면은 강경 봉쇄주의자. 자꾸 북한 당국과 상대를 해서 뭘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상대방 마음은 잘 변치 않는데, 예. 변치 않는 사람으로 정책을 짜면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국과 얼마든지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우리가 북한 정권의 뜻과 관계없이 북한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대북 정책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 나올 때 특권들이 뭐 만류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책의 시점은 계속 미뤄왔던 것이고요. 예. 현 박근혜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을 타이밍을 계속 골라왔는데 또 더 늦추다가는 오히려 실기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셨죠.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태효 교수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의 사모펀드죠. 아유, 하도 이 사모펀드 유명하죠. 론스타. 예? 400억 원가량의 돈을 매상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또 나간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참, 우리 사람과도 악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론스타, 우리 한국하고는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요. 2003년에 이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한 다음에 외환카드까지 합병하려고 하니까 예. 싸게 이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적으로 낮췄다, 주가 조작했다는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론스타가 유죄를 받았고요. 외환은행이 이제 무죄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외환은행이 이제 피해자다. 국내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일단락 되는 것 같은데 당시에 보면 외환카드의 또 2대 주주였던 일종의 사모펀드인데 올림푸스 캐피탈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누구 맘대로 외환카드를 이렇게 주가 떨어뜨리고 싸게 먹으려고 해. 그래서 이제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713억을 배상을 받습니다. 근데 론스타가 이 713억 배상을 해준 다음에 이걸 왜 우리만 내냐 하면서 론스타가 다시 싱가포르 이 법원에다가 국제중재재판소에다가 외환은행이랑 가지고 반반씩 나눠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713억 중에 이제 400억을 외환은행이 부담해서 그걸 또 부담하게 됐다. 이게 이제 오늘의 뉴스가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뭐가 이상하죠. 왜냐면 외환은행이 무죄 아닙니까? 국내법원에서. 그렇죠. 피해자인데 왜 돈을 물어줘야 되는지. 예. 여기서부터 제가 말한 이제 악연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론스타가 이렇게 애를 계속 먹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론스타가 어떻게 이제 법에 이걸 피해간 건데 론스타가 끌고 들어간 게 뭐냐면은 우리도 분명히 이득 얻었지만 외환은행 너네도 같이 주가 조작했다는 이익 얻었다. 책임 분담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국제주의재판소에 먹인 건데 론스타 지금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에 이제 2012년에 남대문 세무서한테 그 외환은행 주식 팔고 이제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소득세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1,700억도 돌려받았거든요. 근데 이것과는 별도로 지금 한국 정부랑 상대로 4조 대 지금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또. 네, 4조 대. 그래서 외환은행 그 매각 과정이 뭐 지체되면서 빨리 안 팔아줬다 이거죠. 자기는 론스타가 들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네가 피해를 입었는데 오히려 더 이득 얻을 걸 못 잊게 만드니 한국 정부가 세금까지 걷어갔다. 그래가지고 국제투자 분쟁 해결 교류센터라는 곳이 있나 봅니다. 여기서 이제 4조 6천억짜리 내년에 판결 나온다고 합니다. 참. 예, 참. 그러니까 이 론스타라는 자본은 이 소송을 통해서 돈을 버는 자본입니까? 이게? 그렇죠. 예. 이게 도대체가 나 굉장히 진짜. 뻔뻔한 거죠. 자기네가 주가 조작해가지고 한 멀쩡한 회사를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싸게 먹어놓고서는 이제 반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물귀신처럼 외환은행 너네도 같이 뭐 이득 먹었잖아. 나눠 피해 뭐 이거 나눠 하자. 또 이게 덤태를 씌우고 또 이게 법을 너무나 잘 아니까 국제법을 특히요. 예. 그래서 아마 4조짜리 소송도 내년에 결과 나와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완전히 또 이건 못하고 또 몇천억 또 최소한 몇 조 원 또 뜯어내 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참. 이게 악연이라는 게 있나 봐.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예. 예, 10년이 넘었는데. 정부가 2%의 고정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었는데 가계부채 너무 심각해가지고 어떤 대책 내놓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 상품이 너무 많다. 예. 뭐
고정금리 20% 안 된다. 그래서 25%로 끌어올린다는 정부 대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단입니다. 20년 만기 고정금리고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같이 이제 나눠 갚아야 됩니다. 하고 아마 2%대일 것 같아요. 근데 고정금리가 2%대? 저는 뭐 교생도 못 받겠지만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잘 사는 나라 치고 이게 없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이용할 수는 없고요. 예.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가계부채 타개책이기 때문에 현재 변동금리나 일시상환 대출을 1년 이상 쓰고 있는 사람에게 이 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건데요. 예. 한 2.8% 이런 거고 또 여기다가 뭐 대출 변동에서 고정으로 전환하면은 최대 300만 원까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 예. 그러니까 변동 쓰고 있는 분들 빨리 고정금리로 해라. 이 정부 취지인데요.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였습니다. 양치를 할 때 이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착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쉐보레 고객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 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자동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차 안에서 먹어도 먹어도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천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밖에서는 날씨 때문에, 집에서는 아래층 때문에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 미안한 만큼 더 좋은 것만 주고 싶다면 서울을 한 잔을 건너보세요. 우유는 몸에 힘을 주고 행복은 마음에 힘을 줍니다. 서울우유.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